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 정리됐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영위위원장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취지로 언급했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뭐 이기기 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디커플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커플링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맞서는데요. 소개가 잘못입니까? 소개하는 게?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건 좀 과해 보입니다. 약간 대립하는 양상인데요. 소개면 무슨 소개일까요? 자, 이 주제는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앞서서 사천 논란이 있었거든요. 특정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좀 몇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의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요. 앞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참여했죠. 그리고 당의 중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무게가 있는 현역 의원인데 뭔가 좀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경률 비대위원, 비대위원 본인도 예. 그분에 대해서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초보고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얘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됐고 권영세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약간 강조한 거 이거 발언이 좀 과하다. 그리고 이 공천은 공관위가 하는 거지 비대위가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전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면서 지적을 좀 했거든요. 일단 김성환 평론가께 이거 공천과 관련해서 약간의 신경전들이 생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신경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권영세 의원 지적은 예. 너무 비대위원장이 공천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기로도 뭐 일부 영입 인사라든가 아니면 뭐 비대위원의 역할이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각시키거나 예.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인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마치 공천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입장을 한번 뒤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처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재명 사천이라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친명 공천이라는 얘기 아마 당장 나올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보들 평가를 할 때 당 기여도 평가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40 그리고 면접이 10 기여도 20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당무감사가 30인데요. 이 당 기여도라고 하는 항목을 윤지혁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명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A부터 D까지 4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예. 그 각 단계별로 평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오히려 당무감사 결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 공천심사에 직접 들어가서 점수 매긴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거의
내가 선택해서 후보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더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사실 앞서서도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해서 이 공천, 사천 논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방금 인터뷰를 하신 유희숙 전 의원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저쪽 에 누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습니다. 뭐 싸울 겁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글쎄요. 앞서서 같은 대통령실의 약간의 불편함과 어떤 제동 이게 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본인과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홍보를 했다면 비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대권 경쟁 상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주 뭐 밀착 관계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앞서서 지금 인터뷰했는데 본인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그 사적인 관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한동훈 표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려서 좀 거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거시적인 플랜을 갖고 간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흥행몰이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번 선거를 내가 100% A부터 Z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이제 권영세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죠. 당대표는 뒤로 좀 빠져 있고 공간이가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막후에서 그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일환에서 그냥 시원솔직하게 내 생각을 밝히고 솔직한 거다 저거는. 그리고 난 국민한테 판단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게 보도들 나온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신청자 심사에서 평가자로 참여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평가자로 참여를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아닙니까? 있을 저희가 이제 경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경선에 붙일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100점 만점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몇 퍼센트 비중을 가지고 뭐 내신은 몇 퍼센트 비중을 가지고 면접은 몇 퍼센트 비중을 가지고 요런 그게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일부 점수 그러니까 당 기여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5점인데 이 15점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한 사람이 당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윤재욱 원내대표와 함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15점이라는 비중이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비용인 그 점수인데 그렇다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에 어떤 뭐 자기와 친소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15점 주고 누구에게는 빵점을 줄 만한 그런 영역의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사천과 관련한 논란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력이 없이 아주 감이 안 되는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개한 사람 원희룡, 김경률, 윤희숙 이 세 분 모두 국민들이 특히 우리 중도나 보수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에 별 신경 안 쓰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사항이 하나가 있고 지금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꽤 잦아든 것 같은데 다시 나왔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이게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인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한 얘기 그리고 친윤으로 꼽히신 분이 바로 내놓은 얘기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집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일 사퇴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을 한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어떤 그 비대위원 사퇴 여부는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하려면 비대위원은 그만두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리가 심판이 지금 심판 자체가 경기에 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그만두세요. 약간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요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비대위원회 출마와 관련해서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요거 옆에 경쟁 정당에서 좀 벌어지는 공천과 관련된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는 잠복된 갈등 요인일까요? 아니면 좀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보이십니까? 잠복돼 있죠. 얼마 전에 유난 충돌에서 봉합이 아니고 잠복 또는 뭐 동결이란 표현까지 언론이 썼는데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포인트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금기시돼 있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스캔들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이분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하게 하려고 압박을 썼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부를 한 거예요. 명확히 거부를 했고 이 비대위원이니까 뭐 아까 좀 전에 뭐 친윤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출마 뭐 룰을 만들고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고 비대위원들은 평소 같으면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도 당대표가 계시고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출마한다고 지금 그만둡니까? 그럼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그렇게 손을 들고 마포구의 사천 논란까지 이러는데 여기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못할 거예요. 저는 정치부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당대표가 채점 들어간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당대표가 더 채점합니까? 공관위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사천이라는 건 결국은 용산에 생각할 때는 벌써부터 대선 레이스 달리는 거야?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부터 해가지고 챙기는 거 보면서 본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 중에 이게 뭐지 한 워딩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뭐냐면 이철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잖아요. 이철규 의원. 의원. 찐윤이잖아요. 찐윤이고 이분이 인재영입위원장도 하고 모든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 제 스텝인데요. 내 스태프. 내 스텝. 저는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저와 방송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이번처럼 저와 의견을 같이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 적이 없다? 이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은 최고위원급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출마하라라고 권유할 만한 권한이 당에서 갖고 있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일정 정도 뭐 쉴드를 친다고 할까요? 이런 연출을 약간 분위기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압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요구를 할 생각도 없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갈등이 미봉됐다고 하는데 동결이라 그랬어요. 동결. 아까 민수 대변인께서는. 이제 4월 총선까지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갈등이 또 한 번 불거진다면 전에 발생했던 갈등보다도 폭발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거 4월 총선 그 상태에서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갈등이 다 봉합되고 원팀으로 총선 잘 치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잦아든 것 같지만 또 한두 번씩 계속 뭔가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회 관련해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계속 뭔가 조금씩 나와서 오늘 주제로 좀
잡아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이슈에는 특정 인물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죠. 제목 보시죠.